콩팥이 나빠질 정도의 상태면은 이미 모든 장기에 눈과 신경과 심장과 뇌혈관 이런 데에 많이 이미 장애가 온 상태이기 때문에 콩팥까지 올 정도면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으시고 신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 사구체. 정상인의 사구체는 세포가 균일하지만 당뇨 환자의 경우는 혈액 내 높은 당분이 사구체의 미세혈관을 막아 군데군데 엉겨 있다. 이처럼 당뇨병은 온몸의 미세혈관들을 공격해 각종 소혈관 합병증을 일으킨다. 인체의 망막은 물체의 상이 맺히는 중요한 부분. 그러나 당뇨 환자는 이곳의 시신경과 혈관들을 막아 시력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혈액을 통과시킴으로써 노폐물을 걸러내는 신장의 사구체 역시 미세혈관이 밀집해 있어서 높은 혈당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된다. 심장에서 가장 먼 다리도 마찬가지. 가느다란 말초혈관을 통해 산소가 공급되는데 혈액 내 높은 당분이 이 통로를 막아버려 괴사를 일으킨다. 그런데 혈액 속의 높은 당분은 미세혈관만 공격하는 게 아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한 몸으로 가락동 청가물 시장을 누볐던 남기천 씨. 작년 1월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로는 매일 이곳으로 출퇴근이다. 지금 운동의 생명 걸었다가도 봐야 돼. 운동을 많이 해야 돼. 약을 먹고 한약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근데도 거기에 도움이 없더라고요. 그저 운동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왔을 때 촬영한 뇌사진이다. 당뇨병으로 인해 뇌의 혈관이 막혀 있다. 서서히 진행된 뇌경색으로 몸에 이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한쪽 몸의 신경이 마비된 뒤였다. 자, 한번 뜀뛰기 한번. 안 되시네. 병원에서 태어난 뒤로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한 번 망가진 감각은 잘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당뇨병이 있을 경우 뇌혈관 세포의 이상 소견을 나타낼 수 있고 혈액 응고에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고 염증 작용에 의해서 동맥경화를 쉽게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이 유발됩니다. 뇌졸중을 앓고 난 후 남기천 씨의 생활은 많이 바뀌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꾸준히 혈당을 체크하고 술과 고기를 좋아하던 식습관도 당뇨 관리를 위한 건강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혈당을 낮추기 위한 이런 노력은 당뇨병을 진단받은 순간부터 시작됐어야 했다. 관리를 잘했으면 되는데 그게 또 사람이 이거 먹고 괜찮구나 그러다 보면 자꾸 먹게 되고 담배도 처음에는 3각까지 피웠어요. 그러다가 또 줄여서 2각, 이제 곽반 이렇게 됐었는데 그냥 몸 관리 잘못한 것뿐이지. 네, 좋아요. 서울의 한 종합병원. 찍겠습니다, 잠깐. 순환기내과에서는 협심증 환자에 막혀있는 관상동맥을 넓히는 스텐트 시술이 한창이다. 환자는 40대 초반으로 협심증을 앓기에는 아직 이른 나이. 환자의 경우는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협심증이 온 것이었다. 심장 관상동맥은 지름이 3-4mm나 되는 대혈관인데 환자에게는 이 혈관이 거의 다 막혀 있었다. 혈전에 의해서 완전히 혈관이 다 막히면 심근경색, 덜 막히고 일부 피가 흘러가면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뇨가 있으면 그런 위험도가 보통 사람보다 4배 정도 더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잘 찢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실제로 치료를 하면은 상당히 많이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는 이미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사람보다도 위험도가 더 크다. 즉, 단순한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만으로도 심근경색으로 쓰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관상동맥은 심장 내의 가장 큰 혈관이다. 그러나 당뇨병이 오래 지속되면 동맥경화를 일으켜서 이처럼 굵은 혈관을 막히게 한다. 이렇게 대혈관에 장애가 생기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을 일으켜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한국인 심장질환자의 20%, 뇌질환자의 16%는 당뇨병을 동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건강에 치명적인 당뇨 발병률이 최근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다. 1971년 전라북도 옥구에서 실시한 3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에서 한국인의 당뇨병 발병률은 0.91%, 인구 100명당 1명이 채 못 되는 통계를 보였다. 26년 뒤인 1997년과 98년에는 서울 목동과 지방도시에서 각각 성인의 당뇨병 발병률을 조사했다. 그 결과 한국인의 당뇨병 발병률은 8.5%, 26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당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천적이면서 주로 어린 나이에 발병하는 1형, 즉 소아당뇨고요. 또 하나는 2형 당뇨, 즉 주로 어른이 돼서 발병하기 때문에 성인 당뇨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당뇨 환자 대부분은 성인 당뇨고 소아당뇨는 전체 당뇨 환자의 5%를 넘질 않습니다. 그런데 북유럽의 작은 국가 핀란드에서는 특이하게도 소아당뇨가 전체 20%에 달합니다. 핀란드에서는 오래전부터 당뇨병을 국가적인 해결 과제로 인식하고 당뇨병 퇴치를 위해서 노력해왔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인 당뇨까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선진국 핀란드는 사회보장 제도가 발달한 나라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소아당뇨 발병률은 오래전부터 핀란드의 고민거리였다. 인구 500만 명에 불과한 핀란드에는 2005년 현재 18만 7천 명의 당뇨 환자가 있는데 선천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소아당뇨 환자가 3만 5천 명을 넘는다. 카타리나의 집은 어린 3남매가 모두 당뇨병에 걸렸다. 아이들의 부모는 갓 태어난 막내 아이의 건강을 체크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됐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세 아이가 다 당뇨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큰 증상이 없어서 보통 검사로는 알 수 없는데 선천적으로 당뇨병을 타고났기 때문에 벌써 보통의 아기들보다 혈당이 높은 상태라고요. 카타리나의 엄마는 아이들이 모두 당뇨라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가족의 모든 식사를 당뇨식으로 바꾸었다. 어린아이들로서는 식욕을 조절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식이요법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시간이 갈수록 인슐린 분비 능력은 더욱 떨어져 조만간 인슐린 주사 장치의 생명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민나올리카의 4살 난 딸은 벌써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펌프 장치는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인슐린을 주입하기 때문에 편리하긴 하지만 항상 인슐린 잔량이나 바늘 교환 시기를 체크해야 한다. 바깥에서 놀다가 밥 먹는 게 10분만 늦어져도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애가 발작을 하면서 떨어요. 밥을 먹고 나면 혈당이 너무 높아지고요. 핀란드에서는 지금도 1년에 450명, 이틀에 3명꼴로 새로운 소아당뇨 환자가 생겨나고 있다. 날로 늘어가는 소아당뇨 환자들의 바람은 인슐린 펌프보다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다. 인슐린이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몸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 있게 췌장 세포를 이식한다거나 하는 치료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핀란드의 소아당뇨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45명으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높다. 자국민에게 유독 소아당뇨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핀란드 의학계의 오랜 숙제였다. 핀란드 민족에게 특이한 어떤 유전자 혹은 식생활을 통한 감염을 의심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뚜렷한 원인이나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더구나 최근에는